우리 몸 안에 있는데도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 정체를 아무도 몰랐던 미스터리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인류의 생명을 구한 한 위대한 발견 뒤에 숨어있던 정말 길고 험난했던 과학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신장 위에 작은 모자처럼 이렇게 딱 붙어있는 기관, 바로 부신인데요.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작은 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미스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18세기 철학자 몽테스키우에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아마도 언젠가 우연히 우리의 모든 노력이 이룰 수 없었던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정말 그의 말처럼요. 부신의 비밀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찾아온 몇 번의 결정적인 우연 덕분에 마침내 풀리게 됩니다. 와, 무려 300년이에요. 1563년에 해부학자 에우스타키가 이 기관을 처음으로 기록한 뒤에 그 기능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가 잡히기까지 3세기가 꼬박 걸렸습니다. 정말 까마득한 시간이죠. 이 길고 긴 침묵을 깬 건요, 바로 한 의사의 정말 날카로운 관찰 덕분이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 그는 이름도 없던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300년이나 묵은 미스터리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디슨병이라는 건데요. 정말 끔찍한 병이었어요. 사람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가 피부가 이상하게 검게 변하면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죠. 이 의학적 퍼즐을 푸는 건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1855년에 에디슨이 마침내 증명해냅니다. 이 병이 환자의 부신이 망가졌을 때 생긴다는 걸요.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부신이라는 기관과 특정 질병이 연결된 순간이었죠. 부신은 더 이상 그냥 쓸모없는 장식품이 아니었던 겁니다. 생명을 그냥 쥐고 흔드는 그런 핵심 기관이었던 거죠. 자, 첫 번째 실마리가 풀리니까 과학계가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있잖아요. 과학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발견이 꼭 좋은 길로만 이끄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발견은 미스터리를 풀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됩니다. 자, 1894년이 됐습니다. 이때 과학계는 정말 난리가 나요. 부신에서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하고 혈압을 막 치솟게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물질, 바로 아드레날린을 뽑아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사람들이 유레카를 외친 거죠. 드디어 찾았다. 이게 바로 그 비밀의 열쇠다. 다들 그렇게 확신했어요. 자, 그럼 답은 이제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강력한 아드레날린을 에디슨병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주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와, 드디어 치료법을 찾았다. 모두가 엄청난 기대에 부풀었죠. 근데 결과는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아드레날린은 에디슨병에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정말 눈앞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신기루였던 거예요. 진짜 생명을 구하는 물질은 여전히 부신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또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니까요. 과학자들은 부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깨닫게 돼요. 아, 부신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개의 다른 공장이었구나.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안쪽 수질과 진짜 생명의 열쇠를 쥔 바깥쪽 피질로 나뉘어 있었던 거죠. 이제 진짜 보물은 바로 이 바깥쪽 피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타겟이 명확해졌죠? 이제 목표가 아주 명확해졌어요. 부신 피질에 숨겨진 그 생명의 물질. 당시 과학자들은 이걸 코르틴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걸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의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 코르틴이라는 녀석을 찾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거대한 벽에 부딪힌 거죠. 이 피질 안에는 비슷비슷하게 생긴 물질들이 무려 30개나 뒤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 복잡한 화학물질의 미로 속에서 진짜 생명을 살리는 딱 하나의 물질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의 중심에 바로 이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메이어 클리닉의 에드워드 캔들, 그리고 스위스 바젤의 타데우슈 라이히슈타인.
미국과 유럽,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막 경쟁하면서도 또 때로는 서로의 연구를 참고하면서 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던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돌파구가 딱 열립니다. 스위스의 라이휴스타인이 이 미지의 물질들이 스테로이드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성호르몬이나 비타민 D 같은 애들이랑 한 가족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화학자들이 실험실에서 고생하며 쌓아 올린 이 연구가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던 한 의사의 통찰력과 만나면서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당시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정말 끔찍한 병이었어요. 불치병이었죠. 원인도 모르고 그냥 감염 때문이 아닐까 추측만 할 뿐 의사들도 속수무책으로 환자들이 고통받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메이오 클리닉의 필립 헨치라는 의사는 좀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관절염 환자들을 유심히 보니까 임신을 하거나 황달에 걸리면 그 끔찍하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거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헨치는 생각한 거죠. 혹시 이 두 가지 상태의 공통점이 우리 몸이 스스로 어떤 치료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하고요.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죠. 바로 이 헨치의 기발한 가설이 마침 같은 병원에 있던 화학자 캔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까 그 캔들이요. 캔들은 자기가 그토록 힘들게 분리해냈던 물질 중 하나인 화합물 E, 즉 코르티존을 헨치에게 건네주었죠. 그리고 운명처럼 1949년 중증 관절염 환자의 팔에 이 물질이 주사됩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죠. 결과는요? 와, 이건 그냥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그 자체였어요. 며칠 만에 지옥 같던 통증이 사라지고 몇 년 동안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병원을 막 걸어 다녔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의학계는 정말 엄청난 충격과 희망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400년간 이어진 이 길고 긴 미스터리를 풀어낸 의사 필립 헨치, 그리고 화학자 에드워드 캔들과 타데우슈 라이슈타인, 이 세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바로 다음 해인 1950년에 과학계 최고의 영예죠, 노벨 생리의학상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때 노벨상 위원회 연설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발견의 가치는 즉각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에도 있다. 정말 이 말 그대로예요. 코르티손의 발견은 그냥 관절염 약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염증, 면역, 그리고 수많은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400년을 끌어온 하나의 질문이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이 길고 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위대한 발견이 수많은 실패와 끈기,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만남 속에서 태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과학자들은 또 어떤 400년짜리 미스터리에 도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코르티손은 과연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